엄마와 아들 같다는 댓글이 있는데 나 굉장히 죽을래? 진짜. 둘 다. 나 이거 그냥 넘길 수가 없네. 이 동년배입니다, 댓글. 여러분. 우리 같은 중년이에요. 엄마와 아들 아닙니다. 엄마 한번 불러봐요. 이게 자연스러우면은 약불 아닙니다. 한번 해봐요. 엄마 오늘 저녁 뭐야? 이거 악플 아닙니다. 진짜 저는 가축화가 안 된 인간입니다. 가축화 안 됐습니다. 물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약간 들증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공동생활을 하면 그 공동생활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공동생활이 가능한 조건으로 변화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직접적으로 공격성을 표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순간 죽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까지 생물학, 철학, 사회과학이 공통적으로 밝혀낸 건 뭐냐면 모든 사회적 생활은 평등주의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생명체도 공동생활을 하는 순간 다른 생명체의 연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네. 한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도 다른 인간들이 협업을 하는 순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건 동물의 세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집단 생활은 즉각적 반응을 할 때 공격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거죠. 동물만이 아니라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네. 왜냐하면 공동생활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뭉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 집단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커지면 볼수록 보이지 않는 데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술수가 발전하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공격성은 숨기지만 숨겨진 전략적, 기획적인 공격성은 훨씬 더 잔인해진다는 거예요. 익명적, 보이지 않는. 간단한 예로 우리끼리는 친절하지만 저 뒤에 숨어서는 최욱이 사단을 다 없애버릴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절대로 표시를 내지 않지만 그걸 학문적으로 말하면 반응적, 리액션에서는 굉장히 가축화되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주도적으로 기획적인 데서는 굉장히 공격성이 더 치밀하고 강해진다. 인류 역사에서 생물학, 사회학, 역사학, 철학이 한데 뭉치면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왜 불행하냐? 네. 이게 진화를, 자연 진화를 사회 진화로 설명하는 순간 우생학이 발달하게 돼요. 인종주의가 발전하게 돼요. 그리고 인종주의와 우생학의 현대 버전이 능력주의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를 뒤엎고 있는 극우화의 핵심이 잘못하면 생물학하고 철학과 사회학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생물의 진화처럼 사회도 진화한다. 이게 사회 진화론이고요. 그런데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면 우생학, 능력 아주 위험한 건데 그래서 이 이름이 이분은 그러니까 우생학 진화가 아니라 가축화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진화해서 마치 자연 생태계가 진화한 듯이 그러면 지금 힘센 사람이 잘 진화했다고 말하는 게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게 아주 위험한 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거 다 가축화야. 가축이 진행된 거야. 그러면 이 문제가 가치 판단이 개입이 안 되게 가능하면 차단한 거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하냐. 초창기의 이론은 어떤 식이냐면 자, 동물은 인간이 가축을 만들었다. 다만 인간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축화했다라는 이론이 일반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동물의 가축화와 인간의 가축화가 다르다. 그런데 연구를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동물도 스스로 가축화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가축화와 자율적인 가축화와 타율적인 가축화가 동물과 인간에게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양이들이 급격하게 인간에게 친화적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최근 들어서 스스로 행동을 바꾸는 거거든요. 네. 제스처를 바꾸는 거죠. 우리가 늑대를 데려다가 강아지를 시킨 게 아니고 강아지가 스스로 우리에게 와서 스스로 가축이 됐다. 이런 설이 더 과학적이에요.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강아지들이 놀랍게 인간적인 행위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얼굴 표정을 짓거든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진화죠, 그렇게. 그런데 예전에 말한 대로 그걸 진화라고 설명하지 않고 가축화라고 설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화라고 설명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항상 그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때문에. 그러면 인간은 언제 공격성이 강해졌는가? 동물하고 달리. 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략적 공격성이 강해지겠잖아요. 네. 반응적 공격성은 약하겠지만. 그러니까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단위가 커질 수 있는 가장 그러니까 큰 단위의 협업이 가능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뭘까요? 이게 문자 언어의 개발이거든요. 글로 쓰는 언어가 개발되는 순간 인간의 단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잖아요. 협업할 수 있는 단위가. 우리는 지금 글로벌 단위로 협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데서 협력도 하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데서 공격을 전 인류를 말살할 꿈을 꾸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전쟁이 어느 순간 게임처럼 느껴질 때. 그게 언제냐? 말하자면 저희가 이라크 전쟁 이후에 이라크를 미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침공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라크를 침공하는데 우리가 보인 게 뭐죠? 그날 텔레비전을 통해 전 세계가 봤어요. 마치 게임에서 갤러그 게임 총쏘듯이.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죠? 그 안에서는 실제로 그 현장에서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데 그게 마치 거리감이 들게 딱 만들어. 공격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게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게임처럼 전쟁이 된 이래로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그렇죠. 인간이 더 잔인하면서도 잔인한지 모르는 거예요. 닭고기나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먹을 때 우리는 스스로 돼지를 잡거나 소를 잡거나 닭을 안 잡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사육되는지를 눈에 보지 않잖아요. 심지어 조류독감이 생겼을 때 또는 그런 질병이 들었을 때 그 무수한 생명을 산채로 생매장해요. 그런데 우리는 도덕적인 게 있나요? 폭력은
즉 인간에 의한 인간을 향한 더군다나 동물 생명체를 향한 폭력은 줄어들었나요? 은폐되었나요? 은폐돼요. 그렇죠. 그게 문명이라는 거예요. 자기 가축화에 대한 얘기를 인간뿐만 아니고 그 동물도 스스로를 가축화시킨 사례가 있어요. 보노보라는 유인원인데 보노보. 겉으로 보기에는 침팬지랑 되게 유사하게 생겼어요. 보노보. 보노보라는 애들이고요. 온순해 보여요. 네, 그 실제로 그 침팬지보다 크기도 좀 더 작고요. 어깨도 좀 좁고 그리고 그 눈썹 쪽 보면은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침팬지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선한 인상을 줍니다. 반면에 뭐 침팬지는 보노보에 비해서 굉장히 난폭한 애들이거든요.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한 방법으로 좀 해결을 하려고 하고 고환을 떼서 먹습니다. 네, 그렇게 내 먹이를 뺏어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주먹부터 달라요. 그리고 얘네들도 사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 우두머리 수컷이 있는데 이 우두머리 수컷이 먹이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암컷도 독점하고 그리고 또 내분이 벌어져가지고 그 우두머리가 바뀌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기존에 있었던 새끼들을 다 죽이기도 하는. 네. 왜냐하면 자기 새끼가 아니니까. 네. 그 정도로 이제 되게 위험한 애들인데 이제 네. 보노보는 침팬지에 비해서는 거의 싸우지도 않고 대체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좀 싸웠다 싶으면 뭐 싸우기도 해요. 싸우기도 하는데 그 짝짓기를 해서 좀 갈등을 봉합하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인간이 가축화를 시킨 게 아니고 네. 그냥 자연적인 과정에서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좀 스스로를 온순하게 공격성을 낮추는 왜? 방향으로. 왜 그게 왜 생존에 유리했을까요? 그 이유는 같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 사람도 네. 마찬가지예요. 아. 예. 자연스럽게 인간이 어떤 뭘 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보노보가 된 거예요. 예, 침팬지랑 사는 환경이 좀 다른데 보노보가 침팬지보다는 좀 더 풍족한 환경에서 삽니다. 그것도 이제 좀 가축화가 된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도 역시 이제 보노보처럼 이제 온순해진 케이스인데 폭력 행위의 방법을 비폭력화해서 더 폭력적으로 바뀐 거야.